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차그룹 차세대 전기차 완충 시 700km 이상 달릴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그룹이 이르면 2025년 선보일 차세대 플랫폼인 EM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업계 최고 수준인 113.2kWh의 대용량 배터리, 여기에 450kW의 모터를 탑재합니다. 배터리 용량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나온 전기차 중에 최대 용량, 그래서 1회 완충 시 7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가볍게 확보할 전망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번에 GT1 프로젝트를 사용을 해서 K8의 후속 모델로 지금 나오는데, K8이라는 것은 준대형 이 정도 지금 되는데 아주 초대형 자동차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아주 비싼 전기차가 아닐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 차세대 전기차 완충 시 700km 이상 달릴 것입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기아 GT1의 양산 전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해 배터리 그리고 모터 등 주요 구동계 스펙을 확장시켰습니다. GT1은 eGMP의 후속 플랫폼인 EM으로 탑재할 예정이고, K8의 후속에 해당하는 준대형 승용 모델로 개발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배터리 용량은 113.2kWh. 지금 113.2kWh와 같은 경우는 현재 양산되는 전기차 가운데 가장 높은 배터리 용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국내를 포함해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중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큰 모델 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107.8kWh, 테슬라 모델 S 100kWh, 기아 EV9 99.8kWh 손입니다. 이만큼 용량을 크게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플랫폼 자체가 짱짱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업계 최대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GT1의 1회 완충 시 700에서 800km 수준의 주행거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국내 판매 중인 메르세데스-벤츠 EQS 450 플러스의 공인 주행 가능 거리는 478km, 테슬라 모델 S의 공인 주행 거리는 474에서 555, 모델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 550km이고, 기아 EV9의 공인 주행거리는 445에서 501km입니다. 물론 시험 방식에 따라 인증 주행거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배터리 용량 그리고 2, 3년 후의 양산 시점까지의 기술 개발, 특히 플랫폼의 기술 개발 등을 고려하면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고 있죠. 앞서 현대차그룹은 EM 플랫폼 개발 계획을 소개하면서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만약 EM 플랫폼을 적용했을 경우 50% 이상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가지고 있던 eGMP 플랫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EM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PBV를 위한 ES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속력 등 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모터 최고 출력 스펙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삼았죠. 최고 수준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행거리가 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GT1 프로토타입의 세부 모델에 따라서 지금 200kW의 출력을 기본으로 전후 두 개의 모델을 탑재하는 160kW 플러스 160kW, 그리고 200kW 플러스 250kW. 지금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추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후륜구동입니다. 그래서 후륜구동 쪽에 더 많은 추력을 하기 때문에 200kW는 기본적으로 뒤쪽, 250kW는 200kW는 앞쪽에 지금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모델로 나올 수 있는데 200kW, 그리고 160, 160, 그리고 200, 100, 25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200kW와 250kW 앞쪽과 뒤쪽
쉽게 이러한 두 개의 모터를 하는 듀얼 모터 방식으로 합산 최고 출력이 450kW에 달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개발 중인 기아 GT1의 스펙을 보면 플랫폼은 EM,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113.2kWh, 모델 최고 출력은 400kW, 주행거리는 700에서 800, 출시 시점은 2025년도 말에서 2026년 초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전기차 가운데 가장 고성능 모델인 기아의 EV6 GT 모터의 최고 출력은 430kW였는데 이것을 넘는 450kW를 탑재한다는 것이죠. 플랫폼에서 배터리, 모터를 공유하는 것은 현대차 그룹이 추진하는 새로운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IMA의 도입에 따른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맨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IMA, 이것은 eGMP 개발 방식이 한 단계 더 나아가 배터리와 모터 등 전기차 핵심 부품 모두를 표준화시키고 모듈화해서 개발하는 책입니다. 대용량 배터리 모터를 탑재한 현대차그룹의 EM 플랫폼 전기차는 2025년에서 2026년에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주요 완성차업계의 차세대 전기차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폭스바겐 역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SSP를 적용한 차기 전기차 주행거리 목표를 700km로 삼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폭스바겐 역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폭스바겐의 하는 모습을 보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게 그 비싼 전기차만 가능하고 지금 준준형이나 아니면 준대형이나 이런 쪽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은 이 플랫폼의 개발 때문에 이 700km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플랫폼 개발의 진심인 현대차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플랫폼은 제조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케이트보드의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무게중심이 밑으로 깔리고 밑에다가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깔아야 되기 때문이죠. 전기차는 주행용 고성능 배터리가 바닥에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닥에 깔린 배터리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을 뒤로 두면서 후륜구동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후륜구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 우리가 전륜구동을 하면 조금 우리 대부분의 차량이 전륜구동이고 후륜구동이 기술적으로도 난제가 더 없어요. 전륜구동이 더 어려운 거고 전륜구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력이 앞으로 붙이기 때문에 언덕을 올라가기 편합니다. 후륜구동은 이게 좀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2륜 전기차, 기본적으로 후륜구동의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4WD, AWD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전륜의 구동이 또 하나 더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후방에 작은 공간을 따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감속기, 전기모터, 보통 뒤쪽에 전기모터, 앞쪽에는 감속기 이것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주행 특성상 기본 후륜 뒷바퀴 굴림이고 AWD 형태의 그래서 all-wheel drive 형태의 차를 만들려면 동력 전달중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앞에 전륜 모터가 추가로 장착됩니다.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와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전륜구동이라 할지라도 이 축이 연결이 돼서 앞에 굴림을 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전력을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그 모터를 따로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뒤에서 앞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그 구동력이 없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성능을 내기에도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현대차는 지금 카누와 공동 개발한 eGMP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GV6 등 현대차 산하 브랜드 모두에
eGMP 플랫폼을 사용해 왔죠. 앞으로는 이 플랫폼도 사용할 예정이지만 eGMP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EM과 ES. EM과 ES는 전기차에 적용되는 배터리와 모터 등 각종 파츠를 표준화시키고 상용 등 승용 등으로 나누어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각종 파츠의 표준화라는 것이죠. 이 표준화를 통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 대량으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부분까지 봐야 됩니다. 또한 성능의 극대화를 할 수가 있죠. EM 플랫폼은 효율 극대화를 통해 아이오닉5 대비 주행거리를 50% 이상 증가, 레벨 3의 자율주행 기술 및 OTA를 통한 성능 업그레이드와 같은 기능들을 기본 적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5의 롱 레인지 기준 지금 387km에서 458km까지 주행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 50% 개선이 되면 580에서 687km까지 확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운행 시 더 긴 주행거리를 기록한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600km에서 700km까지 기대할 수 있고 이번에 새로 출시될 2025년 이후 출시될 새로운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700km를 넘어서 800km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ES 플랫폼은 B2B 배달, 배송, 차량 호출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배터리와 모터, 시스템 등을 표준화해 차량 원가를 최대한 줄이고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ES 플랫폼의 경우 배터리는 밀도 50% 이상 향상, 비용은 40% 절감, 전기 모터의 무게는 30% 감소, 비용 역시 35% 절감을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듈화 과정에서 차마다 달렸던 배터리 팩의 형태를 9가지로 고정하고 모터도 5가지 타입으로 정해 두기 때문에 원가 절감과 전기차 생산 속도를 높인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LF 배터리에서 셀2팩을 통해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을 이루었던 것처럼 EM과 ES 플랫폼에도 배터리 차체를 샤시에 부착해 차체와 배터리를 이로라는 셀2 프레임 공정도 고민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레임 자체에 이 배터리를 그대로 삽입시킨다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방식을 적용하면 배터리 팩을 만들면서 추가되는 부품이나 차지하는 공간도 줄일 수 있고 남은 공간을 배터리로 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밀도조차 더 높아지고 거리도 늘어나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죠. 자, 지금 현대차에서 지금 발표되었던 것인데요. 지금 Integrated Modular Architecture라고 지금 나오는데 배터리 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EM 플랫폼과 같은 경우는 6가지 그리고 ES는 9가지로 이 퍼포먼스를 고정을 시켰고 지금 배터리 팩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CSV과 같은 경우는 800V, 400V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프로덕트 컴페티티브니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플랫폼의 형태 자체를 지금 9가지 형태로 아까 나눴다 그랬잖아요. A, B, C, D, E, F, G, H, I, J 뭐 이렇게 9가지로 나오고 두 번째 옆에 그림이 중요합니다. 모터 자체를 지금 5가지 배터리도 시스템화 시켰고 플랫폼도 시스템화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A부터 N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에 싹싹싹싹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도 모듈화 시키고 모터도 모듈화 시키고 플랫폼 자체는 원래 모듈화 시켰기 때문에 플랫폼에 맞춰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셀2 샤시라고 지금 얘기 나오죠. 그래서 셀 모듈 팩, 모듈 자체에 패킹을 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듈 안에 이 패킹 안에 이 배터리를 쏙쏙쏙쏙 집어넣기 때문에
그 공간에 여유가 없이 빽빽하게 들어설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한 모듈 안에 16개의 셀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의 향상은 50% 이상 향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배터리의 가격도 2021년 대비 40% 저렴해질 것이다. 지금 2030년까지 가면 LF 배터리와 NCM 배터리의 가격이 이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차징 타임이라고 그래서 지금 충전 속도를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충전 속도도 지금 굉장히 느리고 있는데, 이 슈퍼차지를 통해서 충전 속도도 빠르게 해서 improved 성능이 향상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 ES, EM 플랫폼과 배터리와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최고의 성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현대자동차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개발에 적극적인 회사는 없어요. GM도 그리고 포드도 물론 테슬라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플랫폼 하나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이 현대를 따라오기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현대차가 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